안녕하세요. 우리들 체질체험 건강방송의 김수범입니다. 오늘은 그 목, 어깨의 통증에 대한 한강, 견갑통의 원인과 예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목, 어깨 아픈 거 요즘 많이 생겼죠. 옛날 같으면 이제 뭐 무거운 것을 많이 머리에 든다던가 아니면은 뭐 머리를 이고 옛날 아줌마들은 이제 큰 다리에다가 뭐 물건 같은 걸 많이 지고 여기 오늘 많이 이동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목, 어깨가 많이 아플 수도 있는데 요즘 현대인들은 그렇게 그 뭐 무거운 것을 목에 맨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는 드물 겁니다. 오히려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차가 뒤에서 탁 박으면은 이거 목이 확 하면서 이게 목이 이렇게 그 앞으로 갔다 뒤로 가면서 이제 목에 그 손상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교통사고 요즘 그 환자분들이 많이 한의원에 방문을 하는데요. 대부분 차가 뒤에서 받으면은 이 목이 그냥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면서 이제 목, 어깨 통증이 가장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환자가 이쪽으로 옮긴 어느 방향에 따라 가지고 옆으로 갔을 때 그냥 등이나 옆구리 뭐 이쪽으로 좀 이게 부딪히게 되면은 그쪽으로 좀 아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주로 많이 아픈 것이 이제 목, 어깨, 목하고 허리, 그 다음에 목, 어깨 쪽이 많이 오고 부딪히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이게 팔이 아프다든가 무릎이 아프다든가 발이 아프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이제 차 안에서 오는 경우를 나타내는 거고요. 만일 이제 차 밖에서 이제 뭐 오토바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오토바이나 이제 그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그 사람이 이제 다치는 경우는 그건 뭐 거의 대형 사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 이제 팔다리, 머리 모든 부분이 이제 뼈가 부러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외부에 의해 가지고 어떤 외상으로 인해서 목, 어깨 통증, 교통사고가 운전을 하다가 나는 경우에 이제 특히 이제 목, 어깨 한강통의 원인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교통사고도 없이 목이 아픈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한번 자신의 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보면은 이제 보긴 잘 모르지만 이제 그 웬만한 한 반 이상은 뒷목이 많이 뻐근한 걸, 뻣뻣한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이게 뭐 자세가 나쁠 수도 있고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도 있고 하여튼 뭔가 이렇게 고개를 들어보면 뻑뻑하죠. 저도 좀 약간 좀 뻐근하고 이제 우두둑 소리도 좀 가끔 나는데요. 일단 하여튼 목, 어깨 신경 많이 쓰고 긴장하고 자세 나쁘고 그런 경우는 이제 목 쪽에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같은 목이 삐끗해서 오는 경우도 있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정침이 보게를 뭐 잘못 베고 잤는지 이제 아침에 일어나니까 목이 안 돌아간다는 그런 사람도 가끔 있고요. 어깨가 아픈 사람도 많이 있고 하여튼 요즘 그 목, 어깨의 그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목, 어깨의 통증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요? 일단 아까 얼핏 약간 좀 언급을 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그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 많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긴장. 보통 살아가는데 스트레스가 많죠. 많은데 요즘 와서는 좀 상당히 스트레스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중년 이후에는 자기 직장을 다 갖고 있는 분들은 큰 문제가 없겠죠.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더 퇴직하고도 이제 어떤 정리만 잘 한다면은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이 젊은 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이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요새 4차 산업혁명의 변화가 심하죠. 보면 나름대로 이제 책을 많이 봤는데 요즘은 한 1년, 2년 변하는 것이, 옛날의 100년에 맞먹을 정도로 그렇게 급변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세상이 변한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하여튼 이 세상이 많이 변하죠. 소셜 네트워크. 이것도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이 뭐 언론이 그 4대 일간지하고 방송사에서 이거 소셜 네트워크 쪽으로 이제 어떤 흐름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TV 보고 라디오 듣고 신문 보던 시대에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좀 보고서 스마트폰 인터넷으로 모든 자료를 다 얻고 검색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신문과 방송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줄어든 것은 이제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서서히 진행이 된 거고, 이제는 이제 더 변하는 게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인공지능이라고 해가지고, 옛날 이제 바둑에서 이제 우리 이세돌이 이제 졌잖아요. 이세돌이 이제 그 로봇에게 이제 바둑을 지게 됨으로써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것이 급속하게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듯 이제 세상이 많이 변한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로봇을 가리키는데, 옛날에는 뭐에는 무엇이 아니고, 로봇 자체가 자기 나름의 딥러닝이라고 그러죠. 일단 자기가 로봇이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자기를 발전시키는 그런 인간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하게 되니까 이게 걷잡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급변하는 빅데이터와 로봇과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우리 인간을 두렵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게 뭐가 두려울까요? 바로 이제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죠. 직장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 우리의 일자리가 없어짐으로써 로봇이 대신하게 되면은 뭐 일자리를 많이 잃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떻겠습니까? 특정의 사업주에게는 굉장히 이득이 가는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은 이제 노예가 되듯이 일자리가 없듯이 하는 그런 사회로 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이 변하고 또 이제 무인 자동차, 세상이 갑자기 자동차가 휘발유되는 거여서 이제 운전자 없이도 가는 무인 자동차가 이제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이제 비트코인, 블록체인, 비트코인이 가상화폐죠. 이제는 이제 우리 나라에서도 이제 사회가 글로벌화 되다 보니까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거 어느 정도 안정된 나라는 괜찮은데 미개한 좀 약간 경제가 좀 떨어지는 그런 나라에서는 나라도 못 믿겠다. 차라리 비트코인으로 사는 게 훨씬 낫겠다는 그런 흐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국가에 이제 적응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면도 있는데 아직은 이제 그 단점도 있죠. 막 누구나 만들어가지고, 누구나 또 빅테를 만들어서 쓰 있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누구나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누구나 만들면 누구 걸 쓰느냐. 그런 문제가 또 있는데, 하여튼, 이런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기존에는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어떤 특정한 것에서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것이 소셜 네트워크 쪽으로 많이 하죠. 인터넷 쪽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등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요. 등과 같은 것이 나타나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런 게 없었는데, 이런 세상에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적응을 못하게 되면은 이제 도태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어렵게 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 그렇게 해서 반면에 얼마 전에는 저희 한의원에 이제 이런 유명한 미래학자들이 한 7분이 오셨습니다. 구글의 창시자도 오시고 구글의 무인차를 처음 만든 분이죠. 비트코인,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과 같은 그런 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한번 한방적인 경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적응하다 보니까 이제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긴장도 하고 화병도 생기고 상열증과 같은 증세도 나타나고 이렇게 열이 막 올라가다 보면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목 어깨의 그 통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목 근육이 긴장이 심해지면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긴장이 심해지면 목 어깨가 많이 아프고 또한 이제 목 디스크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목디스크 원인이 되는데요. 이 한강증 증세는 왜 오는 걸까? 일단, 오는 것이 이제 그 열로 인해 가지고, 많이 스트레스로 오는 경우에도 그렇고요. 다음은 이제 그 자세로 인해 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스마트폰을 본다고 하면 이제 항상 이렇게 들고 있죠? 들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가볍게 이렇게 보통 이렇게는 안 보고 있죠? 뭐 스마트폰을. 안 보고 이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지하철이나 버스나 어딜 길 가다가도 보면 전부 다 이렇게 하고 다니죠.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러고요. 또 이제 게임을 하거나 이제 일단 인터넷을 하는 경우, 업무를 보는 경우에 컴퓨터에서 대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면은 이제 자세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고개를 이렇게 앞으로 빼고 하다 보면은 이제 목이 많이 일자로 된다든가 일자보다 더 심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세가 나쁘고 또 이제 옛날에는 키보드를 쳤는데 요즘 오른쪽 마우스만 쓰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좀 틀어지면서 이제 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자세가 주 원인이 돼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보통 우리 이 자세가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여기가 보면은 이제 이 목이고요. 여기가 어깨가 이렇게 오른쪽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좌우가 어깨가 이제 딱 균형이 바른 자세면은 이게 균형이 딱 맞아 있습니다. 맞아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어깨가 많이 나가죠. 이렇게 많이 나가게 되면은 목에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 목 어깨가 한쪽이 나가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균형이 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이제 건강한 상태, 이런 상태에서는 자세가 바른 상태에서는 여기 어깨가 있고 앞뒤가 이게 딱 견갑골이 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가 이제 좌우가 이렇게 간격이 일정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죠. 그러나 이것이 틀어지게 되면은 이제 요것은 어깨는 많이 앞으로 나가고 이 팔은 그대로 있으려고 하다 보면은 앞에는 열어지고 뒤에가 닿는다든가 팔을 쓰는 게 따라서 너무 앞으로 가고 뒤로 가다 보면은 요게 이제 간격이 이제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깨가 앞에로 많이 나가면 뒤에가 공간이 많이 생기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쪽 어깨 반대로 됩니다. 이게 서로 대칭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 등이 많이 컴퓨터를 많이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보면 이제 이게 양쪽이 다 그렇게 앞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게 되면은 한쪽 앞에 좁아진 데 근육은 굉장히 좁아지고 긴장이 되고 반대쪽 근육 이걸 잡아주는 근육은 이완이 되면서 이게 공간 통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이렇게 MRI나 뭐 이런 게 양방에서 보면은 이제 찍어가지고 이제 이것만 보고서 이 간격을 보고 뭔가 찢어진다, 갈라졌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도 하고 많이 하는데, 저희 체형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이것은 이제 이렇게 긴장이 되고 있고 압력이 계속 가게 되는 거죠. 자세가 이렇게 나쁘게 되면 한쪽은 계속 당기고 한쪽은 계속 당겨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통증이 오게 되는데 이 자세를 바르게 해주면은 자연적으로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목 디스크라든가 견갑골이라든가 한강통 치료할 때는 이 자세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이 일자로 가거나 이제 거북목이 되는 경우도 이 목이 반대로 섰기 때문에 이걸 반대로 꺾어주게 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꺾어주면은 이제 목이 뒤로 많이 가게 되면은 자연히 목이 편해지는데 반대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목에 통증이 많이 옵니다.
특히 이제 머리 무게가 한 7, 8kg 되는데요. 머리가 이렇게 딱 가운데 중심에 딱 있는 경우에는 이제 머리가 힘이 부담이 없죠. 그러나 이제 머리가 앞쪽으로 많이 나가면은 일부러 나간다면 이게 머리 무게만큼을 뒤에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아플 수. 그래서 이제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긴장, 화병이 이제 아까 어떤 사회에 적응하는 거에도 문제가 되지만 화병이나 긴장이 되는 경우도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부부지간이라든가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학업 문제, 재산 문제, 돈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화가 생겨서 이걸 바로 풀면 되는데 풀지 못하고 이제 쌓아두는 경우에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자기 감정을 막 표현하는 분은 좀 화가 덜 생깁니다. 그러나 그걸 어느 상황이 돼서 못 푸는 경우 이제 이것이 화로 돼가지고 병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목어깨 팔이 아픈 경우, 목어깨가 아픈 경우는 이제 이 안에 있는 갑상선이라든가 심장이나 폐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미리 먼저 예방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한강통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제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단 바른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요새 컴퓨터라든가 스마트폰 볼 때 이렇게 보지 말고 약간 높게 보시고 또 이제 컴퓨터 볼 때도 모니터를 좀 높임으로써 이제 고개를 이렇게 들고 보셔야 되는데 모니터가 너무 얕다든가 아니면 노트북 같은 걸 막 쓰다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목이 안 아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컴퓨터 작업을 할 때 잘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스트레스, 긴장을 좀 잘 처리를 해야 되겠죠. 스트레스, 긴장이 많으면은 열이 많이 올라가고, 열이 올라간 목에가 긴장이 되면은 이제 목뿐만 아니라 어깨까지 통증이 많이 오고, 심하면 목 디스크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또 열이 생기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술고기나 그를 많이 먹는 경우, 열이 많이 생기면은 고열량 음식 먹은 거면 자연히 열이 많이 생겨도 뒷목이 뻣뻣해지고, 그러니까 피가 막 탁해지고 하면서 이제 열이 올라가서 이제 뒷목이 뻐근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맑은 음식 먹고, 그러면은 이제 항상 마음이 차분한데 생선, 야채 종류 먹으면 술, 고기, 육류, 뭐 고열량술 많이 먹으면 열이 많이 올라가면은 뒷목도 많이 뻐근하고 순환도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팔을 할 때는 자른 자세를 하시고 고개를 바르게 하시고 보통 이제 팔을 많이 앞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팔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움직이는 체조를 좀 많이 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일자목이나 거북목인 경우에는 목을 이렇게 딱 잡고서 목 중심을 이제 손가락으로 목 경추의 경추뼈를 좁고서 고개를 이렇게 뒤로 하는 연습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니터도 이제 너무 이렇게 얕으면은 안 되고요. 약간 높게 해가지고 고개를 자연히 펼 수 있게 하는 것이 좀 중요하고, 또 이제 요즘 뭐 스마트폰 많이 보죠. 게임도 많이 하는데 스마트폰을 볼 때도 이제 보통 이렇게 보지 마시고 고개를 약간 높게 해서 좀 이렇게 고개를 들고 약간 눈은 좀 내려보듯이 해서 보는 것이 이제 경추통을 없애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목어깨의 통증, 하셨는데, 이게 이 목어깨가 긴장이 되거나 자세가 나쁘거나 마우스를 한쪽만 많이 쓴다든가 하는, 아주 까먹겠네. 이게, 한쪽으로 하지 말고, 이제 마우스를 쓸 때도 팔이 아프면은 왼손으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하고 모니터를 높게 보고 목을 하는 것이 목어깨의 통증을 없애는 겁니다. 이렇게 등이 굽거나 이런 게 오래 있으면은 이제 이 근육이나 인대가 견갑대의 인대나 이제 인대나 근육, 인대 관절이 이제 손상이 되고 뼈도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세를 바르게 해주면은 그 간격이 좀 생기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죠.
오늘은 이제 그 목어깨 통증의 근본이 되는 그 견갑통, 한강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 체질체험 건강방송의 김수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